안녕하세요. 아픔을 극복하고 자본주의 만렙에 도전하는 언젠가는 슬기로울 자본주의 생활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거센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소중한 노동소득으로 우량한 사업의 조각을 모아가는 투자 마인드를 나눴는데요. 최근 사상 최초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만큼 시장의 흔들림이 정말 극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거친 하락장을 버텨내는 힘은 단기 주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기업의 가치를 바라보는 눈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수십 년간 시장을 관찰해온 워렌 버핏은 과연 어떤 시선으로 기업 가치를 알아보고 투자를 이어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가치 투자의 거장 워렌 버핏의 최근 인터뷰를 통해 그가 왜 하필 구글이라는 사업의 조각을 선택했는지 그 속마음과 깊은 통찰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버핏은 수십 년간 화려한 IT 기술주 투자를 멀리해왔고 스스로도 기술주 투자자가 아니라고 선을 그어왔죠. 심지어 애플을 매수할 때조차 기술 기업이 아닌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독점 생태계를 갖춘 소비재 기업으로 바라봤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버핏은 CNBC 베키 퀵 앵커와의 단독 대담에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구글 주식을 대량 매수한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빅테크를 바라보는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단순히 버핏이 구글을 샀다는 헤드라인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매수 결정 뒤에 숨겨진 버핏의 예리한 시선과 가치 투자의 철학입니다. 이번 대담에서 버핏은 후계 구도부터 재산 기부, 애플, 그리고 연준 의장까지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다루었는데요. 그 수많은 주제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주목해봐야 할 대목이 바로 버핏의 가치 투자 인사이트가 가장 고스란히 담겨있는 구글 매수 비하인드입니다. 구글 관련 인터뷰가 시작되자마자 앵커는 많은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던 질문을 던졌는데요. 너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서 기술주와 같은 모르는 분야는 투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대체 어떻게 구글을 매수하게 된 거야? 라고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핏이 미래가 불확실한 기술주보다 전통 산업 중심의 가치주를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구글 매수 역시 후계자인 그렉 아벨이 주도하여 자신의 색깔을 드러낸 작품일 것이라고 추측하곤 했죠. 하지만 버핏의 답변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구글은 내가 매수를 시작한 거야. 근데 나는 그렉과 항상 상의하고 서로의 동의가 있을 때만 매수해.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그렉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버핏은 자신이 직접 포지션을 구축하기 시작했음을 명확히 하면서도 최종 결정권을 그렉에게 돌림으로써 경영권 이양과 후계 구도가 매우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버핏은 사람들의 편견과 달리 자신이 기술 산업의 속성을 이미 오래전부터 이해하고 있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꺼내놓습니다. 실제로 버핏은 1958년 IBM이 반독점 소송으로 자산 일부를 매각해야 했을 때 이를 기회로 데이터 다큐멘트라는 기술 관련 회사를 직접 차려 큰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즉 기술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들 중에서 경쟁자의 공격 속에서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낼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까다롭게 골라왔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엔 기술주를 멀리하던 버핏이 왜 지금은 구글을 선택했을까요? 과거 자본이 적게 들던, 즉 자본 경량화 모델의 소프트웨어 전성기 시절엔 시장이 열광했지만 정작 버핏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진입장벽이 낮아 아이디어만 있으면 언제든 새로운 경쟁자가 침범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반면 지금처럼 수천억 달러가 투입되는 거대한 카펙스 환경을 두고 시장은 오히려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버핏은 당장 다음 분기 실적에만 목매는 월가의 조급함을 꼬집었습니다. 단기 지출보다는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본질적인 자본 수익률에 주목한 것입니다. 그러자 앵커는 구글 포지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너 구글에 300억 이상 투자했던데? 애플과 아멕스 다음으로 큰 포지션이야.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도 있는데 왜 하필 구글을 산 거야? 라고 말이죠. 저도 정말 궁금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버핏은 버핏표 우량 기업의 기준을 설명하기 위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예로 들었습니다. 일반 은행들이 13에서 14% 수준의 자본 수익률을 낼 때 아멕스는 그 은행들보다 추가 위험 없이 30%가 넘는 높은 수익률을 올립니다.
버핏은 구글 역시 이처럼 장기간 높은 자본 수익률을 유지하며 벌어들인 현금을 그 비즈니스 자체에 높은 효율로 재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바라본 것입니다. 현재 빅테크들의 AI 투자는 원해서 한다기보다는 시장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생존 게임에 가깝습니다. 버핏은 이 거대한 자본전 속에서 구글이 가진 독보적인 현금 창출력과 재투자 능력이 결국 최종 승자를 결정지을 핵심 무기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인터뷰 속 맥락을 종합해보면 버핏이 구글에 확신을 가진 결정적인 계기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채를 압도하는 자본 수익률과 현금 재투자 능력입니다. 버핏은 구글을 단기적인 기술적 화려함에 그치는 회사가 아니라 확실한 현금 창출력과 높은 내부 수익률을 바탕으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우량 기업으로 판단했습니다. 둘째, 월가의 단기적 우려를 뛰어넘는 확실한 승자 가능성입니다. 당장 다음 분기 실적에 연연하는 월가의 조급함과는 달리 구글이 오랫동안 증명해온 실적과 역량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월가의 대다수 종목들보다 훨씬 뛰어난 성과를 낼 것이라 본 것입니다. 셋째, 대규모 투자가 만들어낼 독보적인 진입 장벽입니다. 구글은 이미 거대한 사용자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대규모 AI 설비 투자는 지출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후발주자들이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해자를 쌓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버핏이 바라본 구글의 거대한 AI 설비 투자가 과연 어디서 폭발적인 현금 흐름으로 되돌아올까요? 저는 그 결정적인 힌트가 바로 구글의 피지컬 AI 영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샌프란시스코의 AI 서밋에서도 현대차 그룹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대표 로봇인 아틀라스의 두뇌로 구글의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탑재하는 협력 관계를 다시 한번 공고히 발표했었죠. 피겨 AI가 보여준 택배 분류 작업처럼 멀지 않은 미래에 수백만, 수천만 대의 로봇이 현장에 투입되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로봇 하나하나의 두뇌 역할을 구글의 AI가 담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글은 로봇 한 대당 라이선스 비용을 받던, 로봇이 작동하며 소비하는 토큰 단위로 비용을 청구하다 지금의 수천억 달러 투자를 수십, 수백 배의 수익으로 고스란히 회수하게 될 것입니다. 버핏이 말한 대규모 자본 투자가 만들어낼 독보적인 해자가 바로 이 로봇 생태계에서 현실화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구글이 앞으로 만들어낼 생태계와 현금 창출력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기술이 진짜 구글의 장기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버핏은 이번 인터뷰에서 월가의 수많은 소음을 뚫어내고 바로 이 질문에 답을 낼 수 있는 가치 투자의 정수와도 같은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이 훌륭함이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가? 당장 다음 분기 실적이나 캐펙스 지출 증가에 안절부절 못하는 월가의 단기적인 시각과는 달리 버핏에게 투자는 기업이 가진 독점적인 수익성을 얼마나 오래 지켜낼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치열한 일터에서 번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버핏이 구글 매수에서 보여준 3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 투자자가 가슴에 새겨야 할 3가지 투자 원칙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과거의 화려함이 아닌 미래의 지속성을 바라봐야 합니다. 최근 주가가 급등했거나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화려함에 현혹되지 마세요.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기업은 5년 후, 10년 후에도 경쟁자들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스스로 확신이 설 때 비로소 주식을 사 모아야 합니다. 둘째, 훌륭한 기업일수록 반드시 거센 공격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돈을 잘 버는 알짜 기업은 시장과 경쟁자들의 집중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가치 투자는 아무런 공격도 받지 않는 기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센 공격이 쏟아져도 이를 튕겨낼 수 있는 경제적 해자가 얼마나 견고한가를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셋째, 시장의 과도한 공포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위대한 기업도 때로는 단기적인 지출 우려나 규제 이슈로 주가가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단기 악재에 떨며 주식을 던질 때 10년 뒤의 지속 가능성을 알아보는 사람만이 남들이 넘볼 수 없는 위대한 사업의 조각을 싸게 모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드렸듯 주식 투자는 단순히 싼 가격에 사서 단기간에 비싸게 파는 도박판의 시세차익 게임이 아닙니다. 매일 일터에서 치열하게 땀 흘려 번 우리의 소중한 소득으로 수천 명의 엘리트들이 나 대신 밤낮으로 일해주는 위대한 사업의 조각을 하나씩 사 모으는 과정이죠. 거친 세상 속에서 평범한 직장인 투자자가 자산을 지키고 마음의 평온을 얻는 길은 명확합니다. 단기적인 소음과 상황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버핏처럼 이 기업이 10년 뒤에도 단단한 해자를 유지하며 내 자본을 안전하게 굴려줄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검증하는 것입니다. 경쟁자의 공격 속에서도 묵묵히 독점적 수익을 내는 이런 우량한 사업의 조각을 모아갈 때 비로소 시장이 폭풍우처럼 요동쳐도 매일 주식창을 들여다보며 불안해하지 않고 온전히 나만의 소중한 일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버핏의 말처럼 구글은 다가올 10년 동안도 과연 그 훌륭함을 지켜내며 우리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AI 강자들에게 거대한 왕좌를 내어주게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들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버핏의 이야기와 가치 투자의 통찰이 여러분의 투자의 방향과 투자 마인드에도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마음 깊이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일터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하루를 버텨내신 모든 직장인 투자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